네, UI UX. 여러분들이 저희가요, 프론트엔드 개발 팀장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프론트엔드 개발 팀장의 외국 팀장 이름을 이렇게 자막으로 밑에 까는 걸 봤더니 제가 이제 그 기술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보면 UI UX 개발 팀장이라고 나와요. 네. UI UX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UI UX라 그러면 다 알고 계시지 약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경험, 사용자 경험. 그래서 UI UX 얘기를 하면은요, 보통 이제 이게 분야마다 UI UX를 다루는 약간 초점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웹 구현에 대한 브라우저 화면에 뿌려지는 거에 대한 UI UX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룰 수는 있지만 기본 개념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개념적인 얘기를 본다면 원래 그 컴퓨터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컴퓨터 화면에 나온 게 1980년대 중반부터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HCI 분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논의가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화면에 대한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줬던 스티브 잡스의 그 UI UX에 대한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애플 컴퓨터 자체가 이 명령어 기반으로 우리가 쓰다가 마치 자기 책상 위에 물건을 옆으로 이렇게 옮겨다가 놓는 것처럼 보이는 UI UX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케팅적으로는 더 성공했죠. 네. 시작은 잡스가 했는데, 네. 어쨌든 뭐 둘 다 성공은 했지만. 네, 그래서 UI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정 화면, 커맨드 창, CMD라고 한번 쳐볼까요? 시작 프로그램에 CMD. 그럼 명령 프롬프트라고 떠요. CMD라고 치면은 시작 프로그램에 CMD, 커맨드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CMD, CMD, 명령 프롬프트. 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치는 거를 조금 중후반 지나서 이제 리액트 나올 때 요거를 쓰게 되거든요. 요게 명령 프롬프트예요. 옛날에 컴퓨터 언제부터 써보셨어요? 486, 586 이렇게 불렀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시지도 않았나 그때? 네, 컴퓨터 지금 이게 모니터면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종이지 이 정도면. 옛날엔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거 집어 던지면 폭탄이었어, 폭탄. 회사 그만두고 나올 때 CRT 모니터라고 그러거든요. CRT 모니터 집어 던지면 그냥 끝나는 거. 폭탄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우리 회사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들이 옛날 컴퓨터는 검정 화면. 그래서 뭐 도스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딱 쳐가지고 뭐 exe 어떤 파일 밑에 그러면은 게임이 실행되고 밤새 게임 한번 해보고 옛날에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요런 화면 예를 들어서 IP config IP 현재 IP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타이핑을 딱 하시면 IP config 그러면 IP 정보를 얘가 쭉 뿌려요. 이렇게 이런 명령어로 컴퓨터를 실행하거나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걸 갖다가 요거를 명령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이것도 인터페이스야. 여기다가 명령을 치면 돼.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지금도 있다고 얘기해. CMD라고 탁 쳐고 치면은 나오는 애가 CLI 인터페이스 얘기. CLI. 아주 대표적인 놈이죠, 이게. 그래서 원래 컴퓨터는 요 CLI부터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잡스 형님이 무슨 컴퓨터를 검정 화면에다가 치면은 대중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드래그, 드롭,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사람들이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래픽적인 처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요, 지금 인터페이스는요, GUI 인터페이스예요. 우리 그 브라우저 화면에 뿌려지는 애들. 그거 코딩하는 게 우리 직업이에요. What's your job? 그러면 I'm a UI developer 이러셔도 돼요. UI 개발자라고 하셔도 돼요. 그거는 UI 개발자 안에는 이제 디자이너,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백엔드 개발자도 뭐 어떻게 포함은 시킬 수 있겠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주요 분야는 U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래픽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간 게 뭐냐면 NUI라는 게 이제 더 나온 거죠.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 그래서 이러면은 불이 딱 켜지잖아. 그리고 나 우울해지니 그러면 음악 틀어주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음 거 틀어주죠. 이거 GUI 아니 NUI Natural User Interface. 그리고 사물 인터넷으로까지 발전되게 Organic User Interface예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제가 그 자연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태는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진화된 거예요. 모든 게 뭐 이렇게 뭐지 그 로봇 같은 거죠. 로봇 팔이 있는데 거기에 센서가 다 달려 있는 거. 이런 것들로 뭐 인터넷 정보하고 정보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CLI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지금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할 때 검정 화면에 명령어를 때리시게 될 겁니다. 네, 그거는 뭐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고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GUI 이게 없어지진 않았죠. GUI가 굉장히 중심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아직요. 그 다음이 NUI로 이렇게 이어졌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UI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UI가 과연 좋은 UI일까? 예를 들어서 UI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물을 한번 봅시다. 무슨 사물을 보냐? 이렇게 뒤에 지금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어요. 근데 보통 문 여기에 그 문고리가 있어서 우리가 문을 열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술적으로 정말 멋있게 하겠다고 여기다 안 달고 문고리 위에다가 달고 여기 막 회오리 바람이 치는 것처럼 확 해가지고 디자인을 진짜 멋있게 해놨어요. 문고리를 이렇게 막 진짜 막 무지개 색깔로 바뀌면서 막 이렇게 문고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멋있어. UI가 너무 멋있는데요? 이러지. 그 웹페이지도 딱 들어가면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데 이런 웹페이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곧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UI. 이걸 열려고 그러는데 손을 메뉴로 올려가지고 당겨야 돼. 너무 불편해. UI가 거지 같네.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 이게 멋있으면 뭐예요? 일단 사용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용할 때 어떠하니가 UI의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UI의 판단 기준은요. 이 사용성, 유서빌리티라고 하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유서빌리티. 그럼 웹페이지의 유서빌리티를 얼마나 얘네들이 따지는지 잠깐 볼까요? 봐봐. 치워. 우리 저기 뭐지? 어워즈. 어워즈닷컴에 보면 맨날 오늘의 사이트라고 이렇게 지정돼서 나오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사이트? 그럼 오늘의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이 그날 이제 선정된 사이트에 대한 막 분석된 것들 여기다 쭉 올리는데 얘네들이 점수를 매겨요. 스코어를요. 이게 몇 점 정도 지금 점수를 먹고 여기에 지금 올라왔는지. 근데 그 점수 기준을 보면은요. 이거 보세요. 지금 방금 열었던 사이트의 디자인 40%, 유서빌리티. 저는 유서빌리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인도 그렇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 점수 40%, 유서빌리티 30%. 이게 바로 UI 평가 기준이 돼요. 유서빌리티 한국말로 사용성. 사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성이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창의적이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적이면 좋겠지.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디자인. 뭐 좋겠죠. 20% 정도 보고요. 컨텐트 점수를 10점으로 보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저는 이 UI, UX에 따라서 보면 디자인 40%가 아니라 유서빌리티 40%, 그 다음에 컨텐트 점수를 저는 30%로 보고 싶어요. 네, 제가 기준을 세운다면. 근데 여기는 얘네들은 이렇게 기준을 해놨어요. 네. 이렇게 기준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점 만점에 뭐 7.57점을 받았습니다. 전체 통합 점수가. 아니, 뭐 요거는 요 점수구나. 네, 전체 통합 점수는 위에 이렇게 나왔네. 7.45점입니다. 10점 만점에.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UI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UI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사용성, 유저빌리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UI 그 개발하시는 김용혁 씨라고 알고 계세요? 들어봤어. 용혁 씨. 용혁 씨가 굉장히 UI UX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굉장히 오만하다고 업계에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 벌써 미소가 지어지지? 용혁이 오만, 용혁이 오만, 용혁이 오만이 이거예요. 용혁이 오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거 저기 시험 나오죠? 정보 처리 기사? 기능사 이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용혁이가 김용혁 씨라고 알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용혁이 오만. 그럼 이제 뭐냐, 이게 뭐냐면 용이성부터 출발합니다. 용혁이 오만. 자, 용혁이. 용이성. 그런 거죠. 아빠가 집에 딱 왔어. 그래서 아빠가 폰을 하다가, 배 아파서 화장실 갔어. 4살짜리 자기 아들이 아빠 옆에서 앉아, 막 장난감 갖고 놀다가 아빠가 애들이 갖고 노는 폰이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을 딱 집었어, 손으로. 그래서 막 누르다가 자기 뭐 상무님한테 막 메일 보내고 있어요. 뭐 킥토크 메일도 보내고 그리고 게임도 실행시켜서 하고 있어요, 애기가. 4살짜리가. 그게 뭐예요? 용이성이에요. 그냥 아이콘이 크게 배치돼 있고 누르고 뭐 다음 버튼 몇 개 없으니까 눌러보면 뭔가 되고 있어. 메일도 막 보내줘요. 이거죠, 바로 용이성. 그래서 좋은 UI를 가진 애들은요, 용이성. 그 잡스 형님이 디자인한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아이폰이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따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용이성이 굉장히 좋다 이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용자도 오면은 왠지 이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기 뭐야, 키오스크도 잘 돼 있는 데는 그렇잖아요. 키오스크를 안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뒤에 사람 줄 서고 그러면, 이거, 앞으로 다치가 그럼 뒤에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이성이라는 건 한 번도 안 써봤어도 쉽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게 용이성이에요. 용혁이, 효율성. 효율성은 너무 쉬운 기능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기본편을 기초로 배웠어. 그럼 포토샵 기초로 포토샵이 생각보다 쉽네 하고 기본 아주 쉬운 기능을 딱 쓰는데 제가 시간당 20만 원 받는 분 하는 걸 봤거든요. 제 회사에 있을 때 외주를 줘서 디자이너를 불러요. 그럼 디자인분이 딱 와가지고 자리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인가 작업을 하고요. 시간당 20만 원. 3시간 하면. 네. 그렇게 돈을 받아가요. 그 잠깐 일하고. 그런데 화면이 깜빡거려요, 진짜 이렇게. 단축키를 진짜 뭐 거의 신의 경지로 단축키를 쓰면서 디자인을 바꾸면 한 깜빡하면서 막 앞에 있던 그래픽이 막 바뀌어요, 진짜. 계속 바뀌어요. 이미 숙련된 사용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만 효율성, 단축키가 존재하고 있어. 단축키 안 써도 되지만 단축키로 기능들을 쓴다. 효율성, efficiency. 우리가 왜 VS 코드도 단축키를 많이 쓰냐? 이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래서 기억성. 우리가 이 사용자가 오랫동안 쉬었어. 어떤 회사 시스템을 쓰다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기억이 나.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자전거를 탔어. 처음 배웠어. 20년 동안 안 탔어. 자전거 기억나잖아. 그죠? 나 자전거 오랜만에 타보는데 그럼 자전거가 기억나요? 이렇게 중심 잡는 게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기억성이라고 그래. 이거 자체를요. 시스템을 오래 전에 썼는데 좀 만져보다가 기억이 다 나요. 이거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UI는 기억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용역이가 오만하다고요? 예, 용역이 오만. 오류성. 오류 시스템 사용하다가 오류가 났는데 화면에 빨간 글자가 쫙 뿌려져요. 그러니까 에러를 이렇게 점잖게 뿌려주면서 별 큰일이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처리 안 해놓은 거죠, 시스템에서. 그래서 개발자가 보는 화면이 그냥 화면에 뜨는 거예요. 쫙 빨간 화면. 그럼 큰일 나요. 오류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 주는 게 좋은 UI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satisfaction. 이거 노래도 많잖아. 외국 노래도 보세요. satisfaction. 이 단어 들어간 노래 되게 많거든요. 만족성이라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내가 쇼핑몰에 갔어. 그래서 옷을 사러 갔어. 반바지 사고 싶어. 그래가지고 원하는 반바지가 쉽게 검색이 되고 그런 애들이 딱 있어서 쉽게 구매가 딱 돼야지 되지. 딱 들어갔는데 결국 반바지 찾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원하는 반바지도 안 나왔어. 못 샀어. 만족성 팍 떨어지겠지. UI 개판이야. 여기서 쇼핑 그 찾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뭐 이러면서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그 TV에 한참 저기 배달의 민족이 떴을 때, 요기요 배달의 민족 막 떴을 때, 지금은 이제 좀 한참 됐으니까. 그렇지만 TV에서 걔네들을 집중 취재를 한번 했던 방송 프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장이 그러는 거죠. 이 몇 살을 기준으로 이 UI가 되게 심플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안 시켜봐가지고. 이 동글동글해가지고요. 음식 시키는데 진짜 뭐 애들 장난감 사이트처럼 만들어놨어요. 그 음식 시키는 거 자체가. 중국집, 중국 음식, 짜장면, 이렇게 쉽게 그냥 누르면 바로 해가지고 몇 개 해가지고 주문해요. 그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10대 기준으로 만들었대요. 왜 그러셨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 사람이 있고 시킬 때 막내 예 막내 몇 그릇 뭐 해가지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주 어린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쉽게 UI가 친화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출이 확 올라갔대요 많이. 만족성을 높여주는 거죠. 원하는 목적을 이뤄야지 만족하는 거예요. 사이트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이트 선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사이트 선정할 때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왜 하냐? 우리 UI, UX를 다루기도 하지만 사이트 기준할 때 예? 용역의 오만을 생각하시고 여기에 맞게 주제도 잘 드러나고 뭔가 만족성이 높을 수 있는 요런 UI를 좀 찾아보시라고요. 그런 UI인 거를 가지고 만드셔야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구현하는 내내 뭔가 좀 만족도가 자기도 올라갈 거야 아마.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용역이 오만 아시겠죠? 네. 김용.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UI, UX라는 얘기가 꼭 나오는데 UX, UI를 구분하는 거 저기 제가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은요. 저 사람 어떻게 하는지 들어볼까? 말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론도 여러 가지예요. 너무 많아. 그래서 UI하고 UX하고 느낌적으로는 어때요? UI, UX. 뭐가 먼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UI가 먼저 있겠죠. 쓰기도 먼저 썼잖아. UI, UX. 그러면 UX, 경험치가 반영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좀 특별하게 얘기를 했어요. 감성, 즐거움. 그러니까 기본 가치를 뛰어넘는 즐거움. 감성, 재미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UI라고 그러면 굉장히 화려하게 막 번쩍번쩍 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UI에 대한 얘기는 UX에 대한 얘기는 UI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 그 사이트 중에 네이버 네, 지금은 이제 로그인을 바로 여기서 할 수 없게끔 지금 돼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로그인을 바로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죠. 이게 처음에 지금은 여기 있잖아요. 얘가 초창기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그때 여기에 있었어요. 로그인이요. 여기 있었어요. 로그인. 이쪽에 있었어요. 다 여기 있어요. UI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그때는 뭐 라이코스, 야후 코리아 이런 애들 되게 유명했죠. 나가서 없어서 그렇지. 그런 애들이 여기 다 있었어요. 다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네이버가 굉장히 선두 그룹이었었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이거를 이쪽에 있던 거를 이쪽에 어느 날 몇 달 이제 쭉 하다가 이쪽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따라쟁이들이 다 바꿨어요. 다운도 이쪽으로 가고요. 다 이쪽으로 갔어요. 라이코스 뭐 이쪽에 다 갔어요. 처음에 만든 건 UI고요. 사람들하고 유저들이 사용해 보니까 어떤 결과로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왜 옮겼을까? 이건 경험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UI를 개선한 게 UX거든요. 왜 이쪽으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여기 놨을까요? 이건 시선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의 책을 보는 시선. 그쵸? 여기서부터 읽잖아요, 글을. 그러니까 시선이 여기부터 간다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왼손 쓰는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럼 마우스를 탁 잡는 순간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이쪽에 갈 확률과 이쪽에 갈 확률을 계속 그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이쪽에 가 있을 확률이 거의 8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손 딱 댔을 때 이쪽에 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를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회원가입도 여기 있고 안 돼, 안 돼, 안 돼. 사람들이 쉽게 그냥 실수로도 누를 수 있도록 가까운 데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UI는 이론상 이쪽인데 시선 방향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읽는데 손에서 가까운 방향이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UI, UX가 이렇게 개선되는 케이스들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케찹병도 이렇게 생겼는데 케찹 맨날 그 털어내느라고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러잖아.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거꾸로 이렇게 해놓는 케찹병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 회사 케찹병들이 있어요. 이 병 주둥이를 넓게 해가지고 이런 게 UI가 이거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보통 병인데 이렇게 만드는 게 UI, UX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그뭐 산업 쪽에도 많이 있고 우리 웹 계통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UX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저만 얘기하면 저는 이제 UI UX 전문가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저는 이제 개발 위주로 이제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그 교수님 얘기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까요? 교수님 나와주세요. 교수님? 네. 나건 교수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나건 교수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자, 나건. 잠깐만, 나건 교수님 거는 잠깐 끄고. 시끄러워. 소리 크게 해가지고. 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얘기를 인터페이스를 알아야 돼. 인터페이스, 그래서 제가 나건 교수님이 인터페이스 얘기를 한 건데요. 이쪽 파트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고 방송도 많이 나오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는 그 뭔가 접하는 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접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뭐, 말, 눈, 냄새,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말을 하고 귀가 울려서 소리가 들리고 그걸 이해를 해서 다시 말을 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인터페이스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접점에서 사람과 머신, 사람과 제품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단과 방법. 그래서 우리가 UI를 구성할 때 화면의 어떤 부분의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 마우스 오버, 뭐 이런 거. 뭐 화면에서는 터치가 되겠죠. 뭐 터치 아니면은 이렇게 핀치 이렇게 찝어가지고 두 손가락으로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이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인터페이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UX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요거를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을지, UI를 조금 더 바꿔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UX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화려하고 현란한 것이 아니다. 그건 마케팅에서 사람들은 이제 주목을 끌기 위해서 사실 UX라는 말이 더 이제 강조가 된 것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래밍 API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거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A 프로그램하고 B 프로그램 사이에 이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가려면 뭔가 인터페이스를 해줘야 그 안에 있는 내부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사이에서도 뭔가 접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 라는 걸 다룬 것이 인터페이스라는 단어가 거기서도 쓰이고 있어요. 이 보편적인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UX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죠. 우리가 재미 요소를 좀 증가시켜준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즐거워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UX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X. 네, 그래서 이제 경험.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를 함으로 인해서 UX가
개발되는 요 3단계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세 개를 제가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타내 본다면 처음에 사용자가 기대를 하고 오는 거라 기대를 하고 와서 경험을 해보고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안 좋네 라는 사용자 반성이라는 거는요, 사용자가 다시 돌아보는 거죠. 이게 어떻다는 UI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거죠. 그러니까 쓰고 나면 평가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음식 한번 드셔보실래요? 먹어봐. 먹어본 다음에 물어보자. 어때요? 물어보잖아. 자기 입맛이 다 틀리겠지만, 아, 너무 맵네요, 짜네요, 맛있네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 더 났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랑 똑같아요. 경험하고 나면 반성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차, 2차, 3차 프로젝트 하면서 UX, 의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이 경험에 대한 반영을 다시 이루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다시 한번 돌아요. 이게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PPT로 만들었을 때는 복잡한 게 이렇게 심플하게 바뀌는 걸로 UI, UX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경험의 흐름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경험의 단계. 경험의 흐름. 필립스 경험 디자인 연구 보고서에 있는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사람이 이제 처음에 뭐 이거 사람이 그 누구를 이렇게 소개팅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로 생각하시면 느낌이 비슷합니다. 누굴 소개시켜준데 만나러 나갈 때 기대할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제 친누나분하고 매형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두 분이 소개를 해서 만났는데 아 그랬어? 근데 처음에 인상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작은 누님이 이제 옛날 얘기에 너무 옛날 얘기에 네. 지금 잘 살고 계신데. 네, 그래서 인상이 뭐, 별로야, 뭐, 내 스타일도 아니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전화가 그날 저녁부터 오는 거죠. 왜 얘기 안 하는 거 얘기한다고 그러지? 저녁에 전화 왔는데 3시간 동안 통화하는 거예요. 누님께서. 그 매형분. 지금 매형분이에요. 네. 3시간. 그 다음날은 3시간 반. 그 다음날 3시간, 3시간 반 맨날 그렇게 통화를 해요. 미친 거지. 싫다며. 그러더니 한 석 달 만에 결혼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거기까지 그 얘기고 이제 딴 얘기로. 근데 이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매너 있게 의자도 빼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극장 갈 때도 문도 열어주고 매너 최고야 매너남이야. 그래서 저 사람 되게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을 끝까지 안 잡아주고 의자를 안 빼주고 있다가 급하게 빼주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약간 느낌 이상했어.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결혼했어요. 같이 살아봐요. 이제 사용 단계지 그게. 약간 이상한 싸한 느낌이 있었는데 발견의 단계. 사용. 써봤더니 청소할 때 누워있고 네. 죽을라고 누워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누워있어 청소하시는데 걸레질이라도 해야지. 네, 설거지라도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사용. 써보니까 어떻더라. 그래서 다시금 메모리 다시 기억해보는 거예요.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썼던 게 이랬고 저랬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가는 단계하고 경험의 단계가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항상 기대하고 인상하고 발견하고 사용하고 기억하는 이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UX 개선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걸 발견한 거예요. 필립스 연구소에서 억지로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관찰을 통해서 꺼집어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UX가 계속 이렇게 도는 거죠. 이거를 자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기대하고 인상이 탁 들어오고 그걸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개선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사용자를 피플이라고 하고 맥락, 컨텍스트.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도 컨텍스트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맥락. 너는 어떻게 맨날 얘기하는 얘기가 맥락이 없니? 그러잖아. 뭔가 이렇게 전체 흐름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흐름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건 맥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플로우 자체 흐름의 요구사항에 맞는 걸 맥락이라고 얘기해요.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는. 그 사이트의 목적하는 바에 맞게끔 딱.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패션 사이트에 패션에 맞는 막 이렇게 그 회사에 맞는 것들 딱 했는데 갑자기 아기 공룡 둘리가 옆에서 튀어나와. 맥락이 없는 거잖아. 그 회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재미있게 하려고요. 재미도 없어, 심지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락적인 것과 그리고 조력자다. 그러면은 기술 전반의 디자인 솔루션. 즉, 이런 것들을 요구사항을 받쳐줄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개발자의 개발 코딩 이런 것들이 조력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력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 프로세스가 오는 게 UX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자세하게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포인트, 오늘 포인트. 좋은 UX는 무엇이냐? 목적성에 맞고요. 사용자의 만족도를 올려주는 게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UX는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어 대사전에 needs라고 찾아보시면 나오는 좀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회사에 가면요. 사용자 요구사항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너희들이 니즈를 알아? 니들이 니즈를 알아? 이러죠. 니즈. 사용자 요구사항을 니즈라고 그래요. need s, 니즈. 그래서 UX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이 사이트를 쓸 때 어떤 생각, 감정, 행동들이 복합돼서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바로 사용자 경험치 UX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UI, UX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네, 뭐 뒤에는 더 이제 자세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더 파볼 필요는 없겠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계속 좋은 UI, UX가 발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보셨으니까 어떤 좋은 UI, UX 네,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벤치마킹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네, 파일은 지금 제가 열어놨던 파일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공유 자료에 있는 파일이니까 이거 한번 열어서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UI UX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